안녕하세요.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 광운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2학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국제처장님께서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광운대학교 대국제상 김정권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운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세 가지 정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의 역사, 문화,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특별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 친구를 사귀십시오. 한국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학습도 학습이지만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고향과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유학 생활을 여러 가지 SNS나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요. 또 가족을 그리면서 유학생을 한다면 훨씬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광운대학교 입학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있을 때 저희 대국제처를 찾아주시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법학부 2학년 여수빈입니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의 캠퍼스 생활 환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시작할까요? 지금 여기는 화도관입니다. 대학의 본관으로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비마관입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IT, 통신, 전자, 화학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비마관은 제가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세비관입니다. 소프트 융합대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컴퓨터공학, 코딩, 인공지능에 이르는 미래기술을 공부하는 첨단학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농구장입니다. 저는 항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여기는 운동건강센터입니다. 이곳은 풋살장입니다. 스포츠도 대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광울로를 걷다 보면 우측으로 동해문화예술관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음악 공연과 K-팝 스타들의 팬미팅이 열리곤 했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입학식을 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수업 후에 학교에서 기획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년 100여 가지가 넘는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와 교내 행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는 광운대학교의 중심, 중앙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스포츠 클럽부터 연극, 등산, 검도 등 다양한 동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집이 먼 학생들과 외국인 친구들은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약 1000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 빗솔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광운대학교의 캠퍼스 생활은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공 교육은 물론 다양한 체험들로 저의 미래를 탄탄하게 쌓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캠퍼스를 둘러봐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까지 광운대학교 소개 자료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80주년 기념관에 있는 도서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생들이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국제교류팀이고요. 문화관 1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물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신입 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교육 이념 및 설립 자원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는 1934년 조광훈 박사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설립하셨다는 뜻은 지었다, 만들었다 라는 뜻이고요. 교육 이념은 참, 빛입니다. 설립 자우는 근면성실, 검소절약, 탐구 실천이고요. 이제 광운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국제교류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는 국제교육원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가 가능하고요. 사무실은 문화관 1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을 클릭하시면 저희 자세한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이 있는데요. 2020학년도 2학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을 보시면 강의평가가 보이시죠? 강의평가는 한 학기에 2번을 진행하고 필수로 평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강의평가를 하면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적 확인을 하고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강의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주를 못 채웠을 경우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강의 및 학사 제도입니다. 모든 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외국 학생들은 교양 필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30학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법학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양 30학점 더하기 45학점, 총 75학점을 졸업 이수학점에서 빼면 남은 학점은 55학점이 되는데요. 이 55학점은 교양이든 전공이든 마음껏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은 편입생 관련인데요. 편입생들은 수강 신청 시 반드시 학과장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인증, 추가 이수해야 할 교육 과목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적교는 전에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전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전공 제도에는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일단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과목당 3학점, 한 교시당 75분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성적평가 기준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한국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들어도 외국인 학생들은 따로 성적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40명이 있는 반에 15명이 외국 학생이면 그 15명만 성적평가를 따로 하게 됩니다. 즉, 그 뜻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수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전공 수업은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토픽 4급이 필수입니다. 지금 토픽이 3급이나 그 이하의 학생들은 꼭 졸업할 때 토픽 4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어서 외국인 전용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한국어 과정은 문법, 발표와 토론, 글쓰기 연습, 글쓰기, 텍스트 읽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토픽 4급 이하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6에서 9시간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데요. 한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기에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수강 신청 시 한국어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본인 한국어 수업 스케줄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셔서 본인의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수강 신청이 바로 되어 있기에 수강 신청 당일날 스케줄을 보시고 본인이 들어있는 수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제교육원으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학생 전용 교양 과목 안내입니다. 외국인 전용 과목은 말 그대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난이도는 1에서 4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난이도 1, 2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출입국 및 체류 자격 안내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먼저 외국인 학생들은 입국한 후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신청 방법은 가나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류 자격인데요. 먼저 학부생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비자를 개강 전에 D2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시간제 취업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일을 하면 불법이니 꼭 명심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는 학기 중 주당 월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20시간 이내, 주말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2군데까지 가능하고요.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시간제 취업 안내는 홈페이지 및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한 비자 만료 후 한국에 남을 시에는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그거 관련해서 2020학년도 불법 체류 관련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체류 현황이 있는데요. 서울 내 불법 체류 현황입니다. 정말 많은 불법 체류자 학생들이 있는데요. 광운대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전 페이지에서 불법 체류 현황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불법 체류를 굉장히 우선시하기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체류 관련이고요. 다음은 유학생 보험 안내입니다. 유학생 보험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이, 로빈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보험 얘기를 해줄게요. 한국에 와서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되게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학기 초에 유학생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보험금 청구가 뭐죠? 주라고 요청하는 걸 청구라고 하죠. 그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찍는 영상이어서 한국어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들은 유튜브 자막란에서,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어 자막을,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 자막을, 영어권 학생들은 영어 자막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입원비, 입원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비, 치료받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의. 일부러 내가 돈을 받고 싶어서 아프거나 막 다치거나 이러는 거는 안 돼요. 두 번째, 응급 차량비는 안 돼요. 세 번째, 음주사고. 술 마시고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관련된 거 안 되고. 여섯 번째, 결핵. 여섯 번째, 치과. 임신 관련, 정신질환, 그리고 성형수술, 라식수술 뭐 이런 거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병원에서 챙길 서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병원에서 챙길 서류 세 가지. 첫 번째, 진료비 세분의 역서. 진료비 세분의 역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를 챙겨주시고, 두 번째, 병원비 영수증.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 세 번째, 약값 영수증. 약값 영수증을 챙길 때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 이렇게 생긴 것도 같이 챙겨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병원에서 챙길 서류. 그리고 공통 서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게 한 세트인데 이거를 챙겨주세요. 자, 이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서 제가 전화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你在那儿可以下载 em có thể tải trên trang web đó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 못 찾겠어요, 어딨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자, 두 번째,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통장 사본은 반드시 나의 것이어야 됩니다. 쌤, 저 통장이 없어서 우리 언니 거, 룸메이트 거 보내면 안 돼요? 네, 통장이 없으면 통장을 만드세요. 얼마 안 걸려요. 자, 이렇게 6가지 서류를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으면 어디다 제출을 하느냐? 아까 말한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도 되지만 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카톡 있죠? 카톡에 친구 추가로 들어가요. 친구 추가에 들어가서, 자, 베트남 학생들은 인스 비엔남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 나오는 거. 자, 중국 학생들은 클레임스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영어권 학생들은 인스 클레임이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뭐 하이, 신짜오, 니하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는지 설명을 하고,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이름은 뭔지, 그리고 아까 말한 6가지 서류를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접수를 해줄 거예요. 접수를 해주고 나서 여러분의 그 6가지 서류는 보상과 돈을 지급해주는 그 부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쪽에서 검사를 한번 해요. 검토를 한번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네, 돈을 지급을 하는 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럼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죠? 이번 한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에서 8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원 치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는 전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늘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20%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약 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나의 친구가 혹은 후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국제교류처에 전화해서 로빈쌤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메신저로 물어보는 학생도 많은데 메신저는 제가 답장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다음은 홈페이지 및 클래스 이용 안내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링크에서 kwac.kw를 치셔서 들어가시는 방법과 네이버에서 광운대학교를 찾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37쪽까지 나와 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래스 이용 안내입니다. 네, 먼저 학번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클래스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방법, URL을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 메인 페이지에서 개인 번호 조회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학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학번은 꼭 메모를 하시고 외워주세요. 자주 사용할 일이 있으십니다. 학번을 찾으셨으면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비밀번호 최초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시 번호가 주어지는데요. 임시 암호로 로그인을 한 후 새 암호로 변경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클래스 등록 방법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수강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고요. 신입생은 8월 21일 금요일 날 수강 신청 날입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12시부터 수강할 수업을 미리 즐겨찾기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수강 신청 방법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국어로 번역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인데요.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온라인 수업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학기에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때 매뉴얼은 홈페이지 또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및 장학제도 안내인데요. 먼저 등록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은 8월 말에서 9월 초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NS 채널로 등록금 납부 기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금 납부 방법입니다. 먼저 클래스에 로그인 하신 후 학사 서비스에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신청하시고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신청자만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적 제도 안내입니다. 학적 제도에는 휴학, 복학, 유예 결석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팀과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어서 재적의 종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적에는 미등록 재적, 휴학 만료 재적, 성적 불량 재적, 자퇴가 있는데요. 미등록 재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휴학 만료 재적은 복학을 하지 않았을 때, 성적 불량 재적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힘든 점이 있으면 국제교류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부 외국인 장학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는 교내 장학금 제도 그리고 교외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운대에서 지원하는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은 토픽으로도 나눠지는데요. 3급과 4급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차이가 크기에 토픽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고 자동으로 다음 학기 학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픽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광운대에서 지원하는 토픽 장려금이 있습니다. 토픽은 3급 기준으로 3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을 때 또는 4급에서 5급으로 올라갔을 때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생 한 명이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토픽 최대 장려금은 4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A는 처음 입학할 때 토픽 3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4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5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총 4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으로 광운대학교가 아닌 GKS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지원금이 많은 만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유학생 특별 프로그램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이 멘토, 멘티 1대1로 팀이 되어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인기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런치 톡톡 프로그램인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국제교류팀과 외국인 학생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별로 3번 진행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학생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등등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주세요. 다음은 전공 공부를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교수 학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어 공부 튜터링 프로그램 안내인데요. 한국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클리닉 안내인데요. 한국어 튜터링과 다른 점은 선생님께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 신청 방법은 공지사항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한 후 국제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클리닉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토픽 무료 대비반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 토픽 4급이 필수인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토픽 2 시험을 3월 이후에 본 학생들에게는
응시료를 환급해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한 후 그리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IF 안내입니다. KIF는 광운 인터내셔널 프렌즈의 약자고요.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합니다. 멘토링과 다른 점은 멘토링은 1대1 팀으로 진행을 하고 KIF는 그룹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내용들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만큼 짧고 중요한 내용만 전달드렸는데요. 시간 내어 PPT 자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첨부된 링크 클릭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맨 뒤에는 링크와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시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정은진 계장님, 상단실 관련 이경은 계장님, 보건실 관련 임보민 직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원서 관련 정수영 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앙도서관 이용 안내를 맡게 된 저는 중앙도서관 정보자료팀에서 근무하는 정은진입니다. 네, 원래는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이 내용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도서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이용증이라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출입하거나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모바일 이용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자료를 검색하고 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 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요. 네, 광운대학교 정문에 보시면 있는 건물이에요. 8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인데 그 중에 1층과 로비층을 저희 도서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층 이제 자연과학 자료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실 내부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정보 검색존이라고 해서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8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과학 자료실 안쪽에 있는 취업자료 연속 간행물 존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집현전 공간인데요. 여기는 4명, 6명, 10명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총 13개실로 이루어져 있고 모바일 이용증을 통해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층에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유열람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열람실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로비층 설명드릴게요. 네, 로비층에는 인문과학 자료실이 있고요. 그다음 인문과학 자료실 안쪽에는 신간자료 베스트셀러 존이라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생긴 책상들도 있고 의자들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인문과학 자료실 안쪽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관처럼 보이죠. 여기는 스크린룸이라는 공간이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공간은 이용자 교육실이고요. 네,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용 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이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멀티미디어 존입니다. 여기는 저희 도서관에서 DVD를 가지고 있는데 그 DVD를 이제 대여하셔서 이 공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긴 자료실 바깥에 있는 공간인데요. 로비층에는 2, 3 자유열람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간을 언제 여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실별 운영 시간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자료실 공간의 경우에는 학기 중, 방학 중 이제 오픈 시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평일 중에는 이제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학기 중엔 열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열람실은 네, 각 층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로비층에 있는 2, 3 자유열람실은 24시간 개방, 그리고 1층에 있는 제1자유열람실과 오픈열람실의 경우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현전은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인데요. 요 지금 말씀드린 운영 시간은 저희가 평소에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변동된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의 경우에는 9시부터 5시 반까지 이용하는데, 네, 직접 책을 찾으실 순 없고 저희에게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열람실의 경우에도 2, 3 자유열람실 일부만 네, 좌석을 3분의 1 정도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공지사항을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의 경우에도 네,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임시로 이제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이용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쓰거나 아니면 이 모바일 이용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네, 모바일 어플을 다운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검색하시면 이런 어플이 이제 나올 거고요.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는 네,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본인의 학번으로 로그인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학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10자리의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는 생년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모바일 이용증의 상세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저기 위에 보이는 모바일 이용증을 통해서 이제 도서관 게이트 출입, 또 자립에서 등 그 대출 등이 가능하고, 자유열람실 메뉴를 통해서는 자유열람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좌석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룸 메뉴를 통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집현전 예약 등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모바일 이용증을 통해서 출입을 하시는 거고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학부생이기 때문에 도서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 그리고 학부생은 한 번 빌릴 때 2주 동안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한 번에 하나여 이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또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1일 1책당 100원이 부과되니까 항상 대출 예정일, 그 반납 예정일에 항상 반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출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소장 자료실로 이동하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데스크 또는 반납기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납의 경우에는 이제 개관 시간 내에는 저희 도서관 데스크를 통해서 또는 이제 무인 대출 반납 기기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 대출 반납 기기에는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이제 언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언어로 이제 반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빛관, 한울관, 또 1층 도서관 1층 외부 반납함에도 반납함이 있어서 거기에 반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개관 시간 이외에는 1층 자료실 앞 도서 자동 반납기, 그리고 찬빛관, 한울관, 또 외부 반납함을 통해서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날 와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도서관 자료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에 있는 메인 창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메인 창에다가 저는 한국어라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주황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총 500건의 한국어 관련 책이 검색이 됐고요.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원하는 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원하는 자료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당 내용이 뜨게 되고 이제 위쪽에는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빌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서가 대출 가능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층 자연과학 자료실에 위치해 있고요. 이 책의 자리는 청구 기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청구 기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책에 보면 책 등에 보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보고 이제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 서가 배열은 책은 이제 1번에서 2번 또 3번에서 4번 순서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 이제 내용의 경우에는 숫자, 한글, 영어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kupis.kw.ac.kr 이란 주소고요. 주소를 알아서 들어오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검색하시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까 모바일 이용증 로그인 방법이랑 동일하고 여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 검색도 가능하고 저희가 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경찰서 외사계에 근무하는 전수영 경사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안전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라는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전화를 끊으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만든 사람과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내가 통장 거래가 안 되니 잠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회사를 만들었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가져오면 취직을 시켜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남의 통장을 사용해서도 나의 통장을 빌려주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죄를 이렇게 예방하세요. 첫 번째, 단순히 입출금을 부탁한다면서 고액을 제한한다면 의심하세요. 경찰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돈 입금 요구를 한다면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누구에게나 신분증, 여권을 빌려주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만들어주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폭력, 협박, 미행, 감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감시한다거나 연인 간의 폭행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목격했을 때에도 신고해 주세요. 만약 성범죄를 당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몸을 씻지 말아야 합니다. 속옷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학부 어학연수 과정은 일주일에 20시간 이내, 석사 박사 과정은 일주일에 3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년이지만 제약 기간 내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학위의 70%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평균 비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가 서툴어서 112 신고를 망설일 때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BBB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바로 통역 연결이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범죄가 아니더라도 한국 생활을 할 경우에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2 신고하시기가 꺼려지시거나 힘드신 경우에는 이 번호를 적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유학 생활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보건실 담당자 임보민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실 소개와 코로나19 예방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실 위치는 복지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오셔서 2층 204호 보건실이라고 쓰여진 곳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이고 연락처는 940-5034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해 드립니다.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맥박을 잴 수 있고 체온 재드립니다. 두 번째, 키나 체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키나 체중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측정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식은땀이 나면 혈당을 측정해 드립니다. 상처 치료입니다. 넘어지시거나 베었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상처를 치료해 드리고 만약 상처가 깊거나 봉합이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냉온찜질 치료입니다. 발목을 접질렀거나 부었을 경우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해드립니다. 안정실 운영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안정이 필요할 경우 안정실에서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구급함 대여입니다. 학교 외로 활동을 나가거나 체육활동처럼 다칠 위험이 있을 경우 구급함을 대여해 드립니다. 건강상담입니다.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입니다. 학생증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알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증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처치 및 투약 후에 기록을 합니다. 모든 처치는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예방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전파 경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침방울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입니다. 의사 환자 및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신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사 환자란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합니다. 검사는 그림처럼 코를 통해 면봉을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검사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노원구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노원구 보건소와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상계백병원이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대증치료로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1. 손 씻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이라 꼽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기타 감염 질환을 약 50에서 70%까지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의 6단계입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예방법 2. 기침 예절 지키기. 우리가 평소 숨을 쉴 때 침방울은 1m 이상 날아가지 않지만 기침할 때는 2m 이상 날아갑니다. 기침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바이러스 등 나쁜 병원체가 손에 묻어 타인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입니다.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열이 나고 기침과 콧물이 계속 나올 땐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예방법 3. 올바른 마스크 사용입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자연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합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씁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마스크로 입,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벗을 때 끝만 잡고 벗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마스크 착용별 코로나19 감염 확률입니다. 왼쪽이 코로나19 확진자고 오른쪽이 건강한 사람일 때 양쪽 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 확률은 90%, 양쪽 다 마스크를 썼을 경우엔 감염 확률이 1.5%로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신입생,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이경은이고요. 저는 센터에서 학생분들 만나서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됐는데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우리 상담센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여기가 저희 상담센터 사진인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연습이 많이 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시다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언제라도 저희 상담센터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드리게 됐고요. 간단하게 저희 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설명드릴게요. 개인 상담은 이제 학생분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1대1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떨 때 상담받는 건가요? 좀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별히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학교 생활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게 힘들어질 때,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생활도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시다가 힘드실 때면 언제라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상담센터 이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비밀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은 분들께는 저희가 심리 검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조금 과학적으로 내 마음을 측정해보고 싶을 때 하시게 되고요. 이 또한 상담 내용에 대한 어떤 비밀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센터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셔서 상담이나 심리검사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절차로 간단하게 일정 진행하실 수 있고요. 우선 센터 방문하셔서 이런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 절차는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이전에도 유학생분들께서 참여하시기도 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학교마다 이제 학기마다 이제 다른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기 초에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게 되고요.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 좀 상담 와야 되는지 그 내용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PPT를 넣어봤는데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전에 뭐 다녔던 생활과 조금 변화도 있고, 유학생분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 학과에 대한 고민, 아니면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혹은 이 시기에 분들은 연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각 영역별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로 혹시 자꾸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서 좀 해결하기가 막막하다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 다음에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해결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흥미거리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교 생활을 그래도 잘 버텨가고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생활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누가 나 상담받는 거 어떻게 볼까라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상담센터는 언제나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기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PPT가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직접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학교 생활을 지금 캠퍼스에서 충분히 하고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좀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상담센터로
방문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둘 다 가능하시고요. 상담센터는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2층으로 올라오셔서 상담센터 문 열고 들어오시면 상담센터 이용하시는 것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지내시면 더 좋겠고 네, 센터에서 뵐 수 있다면 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학년도 2학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학교생활 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